저도 이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좀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요. 활력이 좀 예전 같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쉽게 빠지지 않다 보니까 옷을 입어도 맵시가 예전 같지 않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근육 감소 때문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근육이 단순히 힘을 쓰는 데에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한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다 활력 있고 건강한 우리 생활을 되찾아 봅시다. 이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30세를 전후로 해서 근육 감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꾸준히 진행되기 시작해가지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해요. 마치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배터리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능력이 점차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꾸준히 밝혀내고 있듯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이런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꾸준히 섭취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단백질 쉐이크 제품도 함께 말씀드려보면서 단백질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육 감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흔히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마치 에너지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연료 조절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근육 감소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죠.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면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펌프의 힘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은요, 근육이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근육은 뼈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서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골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우스트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근육이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또 밝혀냈죠. 근육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튼튼한 방어막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까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성인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마치 오래된 공장의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따라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장년기 이후 노년기까지의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요, 많은 성인들이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하고 있고, 특히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단백질 섭취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거죠. 마치 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식물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활력을 잃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거른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제 채널에서 간헐적 단식 그리고 아침을 굶는 습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물론 간헐적 단식이 꼭 아침을 굶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 단식이나 1일식은 사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앞에서 말한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걸으면서 단백질 섭취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식사를 걸으면서도 그 다음에 먹는 첫 끼 혹은 일상에서 먹는 식사들의 영양소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나 1일식을 하면 드시는 그 식단은 정말 영양소가 잘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간헐적 단식이나 1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 때문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식단도 제법 잘 챙기시겠지만, 단순히 식사를 거르고 끼니를 단순하게 때우시는 분들은 매 끼니도 그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식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됐지만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양질의 단백질을 채우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건데요. 단백질 쉐이크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고품질 단백질을 농축하여 만든 제품이고,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흔히들 UCLA라고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연구에서도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 섭취가 근육 회복 및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마치 운동 후 지친 근육에 즉시 영양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먹은 지 몇 개월 됐는데요, 확실히 먹기 전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주에 1회 축구를 하는데 꾸준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고 3일에서 4일, 길게는 5일까지도 근육에 미세한 통증들이 있어요. 통증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데, 다리에 힘이 조금 가면은 쥐가 날 듯 말 듯 할 정도로 근육의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문제점은 주 1회를 하는데 가끔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주 만에 축구를 하러 가게 되면 그 사이에 근육이 벌써 금세 빠져서 흔히 우리 알배긴다고 하죠. 그 알배기는 느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할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심해지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나서부터는 근육의 회복도 빨라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쥐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사라졌고요. 확실히 근감소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꼭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되냐? 고기나 두부같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 아니냐?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물론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 끼니마다 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항상 챙겨 먹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간편함을 또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우유에 섞기만 하면 몇 초 만에 단백질 음료가 완성되고, 운동 전후 식사 대용, 간식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챙겨 다니기도 쉽죠.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운동하고 바로 고깃집을 가신다거나 두부를 싸들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단백질 쉐이크를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텀블러 같은 것에 갖고 가셔서 운동 직전이나 운동 직후에 드시면은 아주 빠른 간편한 해결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의 성분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맛을 위해서 말토덱스트린이나 아스파탐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피하셔야 돼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말토덱스트린인데요, 코넬 대학교 식품과학부의 연구에서는 말토덱스트린과 같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의 잦은 섭취가 혈당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된 단백질 쉐이크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살이 찌더라고요. 말토덱스트린이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을 엄청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을 찌게 만드는 그러한 성분인데요,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제품들은 꼭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인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죠. 실제로 제로 음료들에 많이 들어가는 이 아스파탐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내용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음식들에는 여러 종류의 인공 감미료들도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말토덱스트린과 아스파탐만큼은 꼭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원재료 및 함량을 보시면 말토덱스트린이나 아스파탐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맛도 괜찮아서 맛을 생각하신다면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물에 타셔도 좋습니다. 제품은 이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 궁금하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영양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저 또한 그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단만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죠. 특히 격렬한 운동 후라든지 노년이 되어서 소화 능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식단으로 채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단백질 쉐이크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근육 감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단백질 섭취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단백질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 어떤 제품이 좋을지 몰라서 찾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운동하는 습관을 통해서 근육도 잘 유지하시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단백질 쉐이크를 먹은 뒤부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